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윌비스 고시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이진입니다. 서울시 이번에 시험을 보셨죠? 아까 지방직 해설 강의도 했는데요. 서울시도 이어서 해야겠죠? 한쪽만 하면 서운하니까요. 서울시 이번 시험은 어땠느냐? 일단 총평을 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법 규범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다. 최종 라이브 특강에서도 몇 문제 정도 출제될 것이다. 10문제에서 12문제까지 봤는데 11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잠깐 주춤하는 것 같더니 역시 여전한 문법 규범의 강세죠. 서울시. 그런데 이제 난이도 자체는 이론에 기반한 추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긴 해요. 그래서 문법 규범 문제가 서울시 특징답게 많이 출제가 됐고요. 독해는 국가직, 지방직하고 확연히 다르죠. 어차피 늘어나고 있는 국가직, 지방직에 비해서 서울시는 항상 독자적인 노선을 탑니다. 독해는 약세, 한 문제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문학, 특히 지식형 선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서울시의 특징이죠. 이번에 문학 문제가 희한한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해설하면서 뭐지? 이러면서 풀었어요. 이거 뭐지? 보세요. 이렇게 시 나오고 이 시 제목 뭐게 이런 거랑 시조 나오고 가로 똥똥 뚫어놓고 이 중간에 무슨 단어 들어가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색다른 유형이 등장을 해서 평소에 작품을 많이 접해둔 학생들, 아주 어려운 작품들은 아니었지만 다 작조 접해둔 학생들은 괜찮았지만 아니다 했을 경우에는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황해서 요거는 지방직보다는 합격점이 한 5점 정도 낮을 걸로 봅니다. 5점까지는 어렵더라도 어쨌든 조금 더 낮을 걸로 제가 예측이 돼요. 80점 전후해서 합격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학 문제는 한 문제 늘었고요. 어휘 한자는 무려 2문제가 줄어들어서 딸랑 하나 나왔어요. 그것도 한자성어랑 속담 엮어놓은 거라서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보던 거예요.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요거는 변별력이 별로 없었고요. 요거를 본 학생들 서울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안 푼 학생들은 무조건 풀고 해설 강의를 듣는 거예요. 문제를 안 풀고 해설 강의 들으면 하등 쌀데기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5분을 드릴 테니까 문제 딱 타이머 잰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시작하세요. 자, 다 푸셨죠, 여러분? 15분 딱 맞게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법 기본 문제가 11문제이기 때문에 장문에 제시문을 해석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15분에 맞춰서 풀으셔야 되겠고 조금 어렵다 하면 17, 18분까지는 괜찮아요. 그 이상 시간이 투자된다는 거는 기출문제 회독이 부족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1번부터 봅니다.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이에요. 문장 성분의 구별 문제죠. 이건 너무 쉬워요. 문장 성분은 뭘로 결정이 나요? 격조사로 결정이 나요. 주격조사 붙으면 주어, 목적격조사 붙으면 목적어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격조사가 붙으면 제일 땡큐인데 만약에 격조사가 없거나 보조사가 있더라. 보조사, 그러면 다시 얼른 격조사를 바꿔봐서 문장 성분을 판단해야 된다는 가장 쉬운 원칙이 있었어요. 보조사는 뭐가 있느냐? 은는 도만까지 마저조차부터요. 은커녕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죠. 자, 보시면 도, 만, 은, 만까지 다 보조사예요. 그럼 얘를 문장 성분을 판단하려면 격조사로 빨리 바꿔야 되겠죠. 대체적으로는 목적격조사가 들어가는 문제가 대다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밥을 안 먹고 일을 한다. 자연스럽고요. 물을 주었다 되고요. 사투리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목적격조사 을이나 를 목적어라는 걸 알 수 있죠. 2번만 목적어가 아니죠. 마음을 날아갈 것 같다. 그럼 비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냐? 이 만도 보조사, 은도 보조사인데요.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느냐? 주격조사로 바꾸면 됩니다. 마음이 날아갈 것 같다. 그래서 얘는 주어가 되는 거죠. 날아가다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넘어가서 2번. 요게 이제 희한한 문제예요, 여러분. 요 문제는 자주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감으로 찍었다.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 문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감으로 풀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가 배운 개념을 대입시켜야 돼요. 요걸 알았다 그러면 알고 푸는 거고요.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뭘로 풀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모음조화라는 게 있었어요. 잘랑 찰랑 아는 악끼리 어울리죠. 줄렁줄렁 우는 어랑 어울려요. 즉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끼리 어울린다라는 옛날 그 원칙을 기억했으면 모르는 단어 사이에서도 최소 1, 2번으로 선지를 축약시킨 다음에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인데요.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표로 정리를 했거든요. 해설지에 하나 살짝 그려드릴게요. 접두사 세가 붙는 경우, 시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옷이 붙는 셋이 붙는 경우가 있고 시시 붙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디 앞에 붙느냐라는 거죠. 얘는 된소리나 거센소리나 히읗 앞에서는 시옷이 없이 붙어요. 그다음 얘는 접두사기 때문에 사이시옷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유성은 앞이에요. 유성은 뭐예요? 목청을 울리는 소리. 모음 전체하고 자음 중에서는 우리 마음을 울리는 뭐? 나라 마음 이렇게 되겠죠. 모음 플러스 나라 마음 니은 리을 미음 이음. 이 앞에서는 셋 시시 오고요. 된소리 건선소리 히읗 앞에서는 세 시가 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세 시와 세 시를 또 구분짓는 게 무엇이냐. 눈치 빠른 학생 아까 제가 뭘 말했죠? 모음 조화 얘기했죠. 세가 양성모음일까요? 시가 양성모음일까요? 당연히 세는 뒤에 오는 다 타체원의 첫 음절이 양성모음일 때 오는 거고 얘는 음성일 때 와요. 똑같아요. 셋은 양성모음일 때 오고 시은 음성모음일 때 옵니다. 이 원칙을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기억한다? 된소리, 거센소리, 히읗 앞에서는 세나 시가 온다. 세는 같은 양성모음 앞에 온다. 시는 음성모음 앞에 온다. 끝. 나머지는 셋 시스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뒤에 있는 단어를 보면 된다 그랬어요. 보시면 된소리, 음성모음, 시. 그렇죠? 어디? 된소리, 음성모음, 시. 이렇게 가면 되죠. 보면 어떻게? 히읗, 어는 음성모음이니까 히읗, 음성모음, 시. 이렇게 되겠죠. 누는 뭐예요? 니은은 유성음이죠. 나라 마음에 해당하죠? 그럼 여기로 내려가. 유성음이고 뒤에는 음성모음인 우가 와요. 그러면 시시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뭐가 틀렸냐면 1번에 시퍼러터가 아니고 이렇게 틀렸죠. 하나씩 해보면 시퍼러터 이 퍼를 봐요. 피읍은 거센소리, 어는 음성모음. 그럼 앞에 뭐가 와야 돼? 시가 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퍼러터 이 퍼를 봐요. 피읍은 거센소리, 음성모음. 그럼 뭐예요? 시가 와야 되겠죠. 시퍼러터. 새가 들어가려면 새파랗다 이렇게 된다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하얗다 얘를 봐요. 히읗이에요. 아는 양성모음이에요. 그럼 뭐가 붙어요? 새파랗다. 새하얗다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표만 하나 살짝 기억해 두시면 이런 문제는 껌처럼 풀 수 있었는데 처음 본 학생들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요거 표 한번 알아두세요. 그 다음 3번. 보기는 이런 거 이제 황당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울시 문제를 저는 너무 사랑하지만 가끔 황당하고 굉장히 신선, 요새 표현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신박하다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보기는 시의 일부분인데 시 제목 알아맞혀봐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시의 제목을 어떻게 외워? 근데 이거는 독해 문제처럼 풀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시험 문제를 내주신 거예요. 보면은 편견, 불화, 오해, 독선이고 사전상 뜻은 해설지에 다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말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즉, 이거 아니면 이거로만 생각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생각을 한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편견입니다. 편견의 사전상 뜻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생각이에요. 불안은 화합하지 못하고 오해는 그릇되게 해석하고 독선하고 헷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독선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행동이에요. 즉 옳고 그름의 개념이 들어가야 독선이 갑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을 얘기해요. 즉 옳고 그름의 개념이 들어가야 독선이 가는 건데 요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지 옳고 그름의 개념이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1번 편견이 되겠습니다. 독해 문제처럼 살짝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요거 어렵지 않죠. 요거 정답 3번 너무 많이 나왔다. 언발의 어줍는기 뭐예요? 임시방편이죠. 그렇지, 임시변통으로 했으나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 아니라 사태가 더 나빠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설상가상이랑 상관이 없죠. 설상가상은 덮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가지고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난다 하기 때문에 3번은 서로 관련이 없죠. 1번 원님 덕에 나팔 분다. 호가호의 똑같죠. 남의 덕에 남의 권세를 빌린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맞고요. 소일거 외양간 고친다 너무 쉽죠. 이미 지나간 일을 한탄하는 거기 때문에 만시지탄과 어울리고 난 놓고 기억 잡아놓는다 무식한다는 걸 얘기하죠. 목부유식정 요거 해놓고 요게 무슨 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요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5번 비춰진 기억
한자 분명히 고전문법이 나오는데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죠? 고전문법 되게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막 뭐 나올지 몰라가지고 고전 문헌 나오면 어떠나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굉장히 쉽게 훈민정음 제자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법 기반이 늘었지만 기본적인 것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풀렸을 거예요. 가획자 찾아라. 이거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수업 중에 기본자 5자 외우고 이체자 3마리 외웠어요. 이체자는 어떻게? 선생님이 이체자 그만 좀 해. 알았어 이렇게 암기시켰단 말이에요. 알았어. 이체자 알았어. 그러면 요거 있죠. 니은의 이체자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가액자가 아닌 걸 골라야 되니까 죄송해요.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번 이체자다 이런 얘기죠. 얘는 니은, 치조음의 가액자가 되겠고 비읍은 미음, 그 순음의 가액자. 죄송해요. 니은은 설음이죠. 설음의 가액자, 비읍은 미음, 순음의 가액자가 되겠고 얘는 시옷, 얘가 이제 치음이 되겠죠. 치음의 가액자가 됩니다. 쉽죠?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 6번 외래어 표기 용례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이 2번이에요. 파카라고 읽습니다. 그 이제 덧 입는 옷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전상 뜻으로는 뭐 후드가 달린 모피 우도, 뭐 짧은 외투 이런 건데 파카가 맞고요. 원래는 발음교상으로는 퍼커라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안 쓰고요. 관용을 존중해서 파카라고 씁니다. 1번에 다트가 아니고요. 도트라고 읽어요. 도트라고 씁니다. 도트라고 해가지고 사전상 뜻으로는 이렇게 점 같은 거 있죠? 뭐 작고 동그란 점, 도트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플랫가 아니라 짧은 모음 다음에 PTK, 무성 파열음이기 때문에 플랫 이러면서 받침으로 올려붙게 되고요. 코러스가 아니고 요 U자가 발음이 나서 코러스 이렇게 쓰게 돼요. 요거는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외래어 표기법하고 로마자 표기법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7번에 기역 리을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거죠. 요거는 기역 니은 디귿은 처음 보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한라선은 우리 맨날 기출에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일단 한라선 너무 쉽죠. 니은 리을 만나서 리을 되고 얘는 LL로 표기한다가 핵심 한라선 4번이 정답. 그래서 서울시 문제의 핵심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도요. 기본 이론을 생각을 해보면 답이 두둥실 떠오르는 문제들이 많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자, 한라선은 맞죠? 나머지도 살짝 보시면 다락골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요. 모음 앞에 리을은 알로 쓰죠. 그래서 다락골 이렇게 쓰게 되겠고 두 번째 궁망봉이라고 했는데 미음 앞에 기역, 파열음은 비음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궁망봉 음 변화 중에 된소리 대기 아닌 거는 또 반영하니까 궁망봉 여기에 궁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낭림산 이것도 비음화 일종이죠. 한자어 받침에 기역 미음, 비읍 이응 뒤에 리을은 미은으로 발음하는 비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고요. 이응 뒤에 리을이니까 비음화, 니은 얘기죠. 그래서 낭림산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이건 장음이거든요. 낭림산. 그런데 이 단어가 다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죠. 그래서 장음까지 알 필요는 없겠고 낭림산 있기 때문에 낭님, n이 되겠죠. 낭림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요거 이제 또 황당합니다. 다행히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작품이고 공부를 안 하고 일반인들도 이런 시, 항진이의 이 시는 시조는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시겠죠. 그런데 좀 요거는 좀 그렇지 않나. 요 뒤에 문제도 이렇게 소설을 단어를 가로치기 해갖고 들어간 단어를 찾으라 그러는데 좀 이번에 문제가 좀 희한했어요. 문학 문제가. 너 시조 외우고 있어? 못 외우고 있어? 요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을 뭘 잘랐어요? 머리를 댕강 자를 수는 없겠죠. 밤이 있으면 그 중간을 잘라다가 춘풍 이불 아래 넣었다가 사랑하는 이미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펴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때는 허리가 들어가고요. 요거는 동짓달, 겨울과 대응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춘풍, 봄춘자를 써서 춘풍 이불 아래 이렇게 넣어야 돼요. 너무 유명한 시조라서 풀 수는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는 약간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1번이고요. 그다음 9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저는 이 문제 좋아해요. 본용언, 보조용언에 대해서 다 짚어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에요.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원칙적으로 각각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쓰죠. 띄었어요. 그렇지만 붙였음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죠. 허용하는 경우. 그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본용어와 보조용어 사이가 연결어미가 아나 어로 연결되는 경우다. 그 다음에 보조용어는 세 글자짜리인데 단음절짜리 한 글자짜리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나 쉽다라는 전미사가 결합돼서 총 세 글자짜리 삼음절짜리 보조용어일 때 듯하다, 만하다, 법하다, 성쉽다 이런 애들일 때 붙였음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 문제는 뭐까지 나왔냐면 플러스 자 보세요. 본용어, 보조용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다. 1번. 붙였음을 허용하는 경우는 이 두 가지다. 2번. 그러나 무조건 띄었어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가 세 번째예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조용어의 앞말에 조사가 들어갈 때 조사. 듯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보조용어이면 듯도하다 이런 식으로 보조용어의 뒤에 앞말에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얘도 띄고 얘 앞에 당연히 띄워줘야 된다. 얘 무조건 띄워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본용어니 뭔 경우에 합성 동사인 경우에 이게 이제 정답으로 나왔죠. 떠내려가 버렸다 해서 떠내려가다는 합성 동사입니다. 뜨다, 내리다, 가다 이렇게 돼가지고 떠내려가다라는 단어가 아예 사전에 합성 동사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본용어니 합성 동사일 때는 뒤에 있는 보조용어가 무조건 띄어야 되고요. 보조용어의 앞에 앞말에 조사가 들을 때도 무조건 띄었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용어 뒤에 조사 붙는 경우는 무조건 띄는 거예요. 본용어 뒤에 조사가 붙어도 무조건 띄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냐? 읽어보다 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읽어도 보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무조건 본용어, 보조용어 띄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세 가지를 다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떠내려가다는 합성 동사니까 한 단어라서 무조건 붙였어야 되겠고요. 이 뒤에 보조용어과 사이에는 무조건 띄었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한 단어를 묻는 문제지만 1, 2, 4번은 기출에도 여러 번 출제되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몰라도 1, 2, 4번이 소거가 되기 때문에 정답 3번이에요. 1번 꺼져다 가다는 꺼지다와 가다가 꺼지 어로 연결돼 있죠. 붙였음을 허용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잘 아는 척하다 알다와 척하다. 보조용어의 형태가 한 글자짜리 의존명사 하다라는 전미사가 결합된 척하다죠. 띄어쓰고 붙였음을 허용되는 거죠. 요거는 올 듯하다라는 거였어요. 원래 올 듯하다. 그러면은 얘는 띄어쓰기도 하고 붙였을 수 있는 경우였어요. 원래는 올 듯하다인 경우에. 그런데 듯하다에 듯 뒤에 도가 붙음으로써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무조건 띄었어야 되는 관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뒤에 조사 뒤에는 당연히 띄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자 넘어가서 10번. 맞춤법 사용이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맞춤법에 관한 거를 이 문제로 그냥 싹 다 물어봐 버렸죠. 두음 법칙도 물어보고 된소리 펴기도 물어보고 뭐 히읗 본말과 준말도 물어보고 죄다 물어봤어. 사이 시옷 위 윗 짬뽕으로 다 물어봤죠. 정답은 2번이죠. 올바르지 않은 거. 닐리리라는 거는 자음을 첫 소리로 해서 의라고 돼 있는 거는 이로 발음하더라도 항상 의로고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닐리리라고 써야 되겠죠. 발음은 닐리리지만 표기는 닐리리. 그 다음에 남존여비는 접두사처럼 쓰인 한자가 붙거나 합성어 한자인 경우에는 뒷말의 첫소리도 즈음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남존, 여비 이렇게 가야 되겠고 혜택은 계래 매패에는 예로도 소리 나고 에로도 소리 날 수 있지만 항상 표기는 뭘로 한다? 예로만 한다. 그래서 혜택, 표기는 이렇게 하죠. 발음은 두 개지만. 나머지 1, 3, 4번은 다 맞아요. 위아래 대립이 없기 때문에 웃을 써야 되겠고요. 사흔나 끝소리가 리을이지만 다른 말과 어울릴 때 디귿으로 소리 나는 경우는 디귿으로 쓴다라는 거죠. 술과 가락이 결합한 숟가락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백엔잇 순우리말 결합 사이시어 쓰는 경우가 되겠고요. 적지 않은 지안이 잔으로 줄은 경우가 되겠고 생각하건대 바로 뒤에 단어가 하의 줄임이니까 하가 통째로 줄어드는 케이스라서 삼각건대가 맞고요. 하마터면은 소리대로 쓰는 부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홑몸 얘는 접두사가 붙은 말이라서 맞게 돼 있고 밋밋하다 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겹쳤을 수 있다 맞게 되겠고 선율 요거 두음 법칙 제가 강조드렸죠. 어떻게?
정준하 씨 애인은 니모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니모 뒤에서는 니모율 이렇게 외웠어요. 우리는 니모율이야. 저랑 수업한 학생들 항상 니모율로 외웠어요. 뭐예요? 니은하고 모음 뒤에서만 율려를 쓴다. 나머지는 다 리얼을 쓴다. 그러면 니은 뒤니까 율이 쓰는 게 맞게 되겠죠. 그래서 1, 3, 4번은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하의 줄임에 대해서 나왔어요. 하의 줄임이 하를 통째로 줄거나 아니면 아만 줄어들고 히읗은 뒷소리랑 어울려서 거센 소리가 돼요. 요 두 개로 나눠지는 핵심은 뭐예요?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났는지 안 울림소리로 끝났는지죠. 울림소리로 끝나면 같은 울림소리인 아만 줄어들어라, 히읗은 살려라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안 울림소리인 경우에는 하를 아예 확 줄여버려라. 안 울림소리인 히읗까지 싹 다 줄여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울림소리는 뭐? 아까 유성음하고 똑같아요. 모음 전체랑 니은, 리을, 미음, 미음. 우리를 마음으로 울리는 나라, 마음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다 안 울리는. 그렇게 돼서 정답은 3번. 요거는 익숙하지죠. 그러면 하 앞에를 봐서 기억은 안 울림 소리죠. 그러니까 끄름절 하가 통째로 줄어들고 익숙지가 돼야 되겠죠. 정답 3번.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하시면 보기 1의 사례와 2의 언어 특성이 가장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잘못 짝지어진 거. 이거 언어의 기호적 특성 오랜만에 나왔죠. 되게 좋은 문제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항상 포인트를 딱 알고 있으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방송하다라고 했을 때 방송은 원래는 죄인을 석방하다라는 의미에서 방송 보도, 진짜 브로드캐스팅 가냥 전파를 보도하라는 의미로 변했다. 의미가 변했다라는 데 포인트는 뭐예요? 언어의 역사성이에요. 역사성은 생성, 변화, 소멸을 핵심으로 두기 때문에 변한다 그러면 역사성 맞죠? 두 번째,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 왜? 이거는 우리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라고 하면 언어의 사회성이죠. 그래서 리을이 맞게 되겠고요. 다. 종이가 찢어졌어 라는 말을 배우면 책이 찢어졌어 라고 응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요. 당연히 창조성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에서는 오늘, 외국에서는 today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언어의 자의성이죠. 소리와 의미 간의 관계는 뭐예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고 우연적인 결합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의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규칙성은 뭐냐? 언어는 일종의 체계와 규칙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다 뭐 이런 거 언어의 규칙성. 그리고 주어 자리에는 체언이 들어가지 서술어는 잘 안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의 규칙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요. 보기에 밑줄 친 시어 요런 거 그렇죠. 희한하죠. 원래는 좀 더 디테일한 지식형 선지들이 서울시에 등장을 많이 했어요. 뭐 몇 년도에 무슨 작품에 무슨 작가가 어쩌고 저쩌고 지식형 선지가 없어지고 죄다 지금 작품의 내용 가로치기라거나 내용이 현대어풀이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했었던 문학사 문제도 없었어요. 현대문학사 나열하는 작품 나열하는 거라거나 아니면 몇 년도 문학사에 대한 내용 없었죠. 그래서 최소한으로만 공부하라는 게 맞게 들어가긴 했지만 희한한 문제가 나왔다. 다 맞아요. 이육사의 저정 1940년대 문장에 발표한 시적 민족 현실의 암담함을 노래했어요. 어떻게 외운다? 일제 탄압이 극에 치달았다. 절정에 이르렀다. 1940년대 이렇게 외웠어요. 광복 직전이다. 이렇게 외웠는데 채찍 마침내 그 위에서다 다 맞아요. 그런데 한 발 제껴디딜 고쳐자가 제껴디딜이 아니라는 거죠. 제껴디딜이 아니라 다라는 단어가 사전에 있습니다. 제껴디디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발끝이나 뒤꿈치로 이렇게 디딛는 거를 제껴디디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껴디딜 이렇게 고쳐지 제껴디딜로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됐죠. 조금 문제가 신선하죠. 신선하다는 걸로 그냥 넘어갈게요. 신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품사가 다른 하나는 요거 제가 딱 해줬죠. 요거는 바로 했어요. 이것도 라이브 특강에서 해준 것 같아요. 동사
형용사 품사구별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있다, 없다 구별하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크다, 박다 우리 다 했었죠. 왜? 박다는 동사 형용사로 쓰이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라 그랬어요. 동사로서의 뜻은 한 개밖에 없거든요, 사전에.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다 형용사예요. 동사의 뜻은 뭐예요? 날이 밝아오다, 새날이 밝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동사, 나머지는 싹 다 형용사, 끝. 그죠? 그럼 정답이 3번,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다. 밝아오다, 새날이 밝아오다기 때문에 3번만 동사, 나머지는 싹 다 형용사예요. 사전상 뜻은 해설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서요. 원칙은 항상 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공부를 하실 때도,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뭘 자꾸 막 자기가 모르는 생소한 모의고사 문제를 마구마구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되는 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무조건 85점 이상 나옵니다. 자꾸 본인이 100점 만점을 도전하려고 희한한 문제를 찾아다니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 15번.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 요것도, 그죠? 요것도 소설이거든요, 여러분. 박완서의 장편소설 그 여자네 집입니다. 개인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본 민족사적 비극과 불행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김용택의 시인 그 여자네 집에 이제 집착을 하는데 그거가 외화가 되겠고요. 그 안에 곱다니와 만들기의 사랑 이야기가 내화로 들어가 있는 액자식 구성이에요. 그럼 이거는 소설에 대한 얘기인데 소설의 내용이나 어떤 분석에 대한 선지가 아니라 또 뭐 있어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약간 바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걸 독해처럼 푸시면 됩니다. 자, 독해 문제예요, 독해 문제. 문학 작품의 제시문을 가져왔지만 독해 문제예요. 봅니다. 쉬워요. 헷갈리는 선지도 없어요. 각계 원로들도 자기가 평소에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하면서 나한테도 한 편 낭송해달래요. 왜? 각계 원로들이 낭송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당신도 하나 낭송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소리를 듣게 된 것이 당혹스러웠을까요? 오이씨, 나 벌써 원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나한테 시 낭송해달래. 왜? 원로들이 낭송하는 순서 있으니까. 그럼 원로죠. 정답 1번인 거죠. 그래서 원로가 들어가고 그 다음 내용.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명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니은이 아니었을까? 뭐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낭송하고 싶은 시가 또 있었구만. 마침 있었다. 이런 얘기죠. 정답이 1번으로 아주 쉽게 나옵니다.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1번으로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독해 문제처럼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16번. 보기에 비추친 어휘들 가운데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어요. 문맥적 의미. 단어미 덕구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랑 수필을 가지고 푸는 거죠. 이 내용을 보시면 불문곡지가는 직설적인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애두르는 완곡함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두르는 완곡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밑줄 그어져 있는 듣는 이가 비껴갈 틈을 주거나 공간을 주는 거거나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로 화자와 독자가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거나 아니면 상상에 어떤 여지를 주거나 다 어떤 완곡함의 표현, 어떤 공간을 부여해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직설과 완곡함 중에 이 세 개는 완곡함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세상은 뭐냐면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딱 나뉘어지는 우리 세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런 완곡함하고는 거리가 있는 시어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1, 2, 3번은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4번 세상만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가 되겠죠. 참고로 물태, 인정은 물태라는 단어가 사전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데요. 인정, 물태 뭐 이런 식으로 쓰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물태, 세상 물정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물정과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세상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17번 보기의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X를 딱 쳐놓고 이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이번에 전범위 모의고사 수업 시간에도 기상직도 해드리고 국회직도 해드리고 법원직도 해드리고 경찰직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작품은 다른 직렬에서 다뤘던 작품이 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판단하에 너무 많은 작품을 섭렵하려고 하시면 힘드니까 직렬, 다른 직렬, 내 시험, 나 국가직만 볼 거야, 나 지방직 서울시 안 풀 거야 이러지 마시고 다른 직렬들의 문제 유형이라거나 선지라거나 작품 같은 경우는 흡수를 하셔야 돼요. 이 작품 최근에 나왔어요. 이게 타 직렬에서 나왔던 작품이거든요.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이런 작품이고요. 포장마차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현대사회의 사람들, 겨울밤 서울을 배경으로 사회적 연대감과 동제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어떤 소외를 다루고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인데 이 보시면 아저씨도 나오고요. 아니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 나와요. 나. 요 세 사람이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스토리는 뭐냐? 이 아저씨가 부인이 죽었는데 부인의 처갓집이 어딘지 몰라서 부인의 시체를 병원에 팔고 돈을 받았어요. 4,000원을.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사람들한테 같이 이 돈을 다 써버립시다 이러면서 아무 의미 없이 뭐 사고 술 먹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여관방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 아저씨는 죽었죠. 그리고 이 아니라는 사람하고 나는 이 아저씨가 너무 불길하게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애써 외면하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그냥 실컷 자요. 그리고 아침에 챙겨주지 않고 그냥 떠나 나오죠. 그래서 우리 현대사의 소외, 어떤 익명성을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3번입니다. 잠은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 이런 거 없어요. 이건 뭐냐면 분명히 이 나약한 아저씨가 혼자 있기 싫어요 라고 했지만 아무도 같이 있어주지 않으면서 피곤합니다. 나 이만 잘게요 라고 하면서 잠을 취하는데 더 무서운 거는 꿈도 하나 안 꾸고 엄청 잘 잤대요. 이 아저씨가 죽을 거라는 걸 예측을 했지만 그러면서 어떤 타인에 대한 무관심한 모습, 아저씨의 요청을 거절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로 쓰였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요. 1번 비정함, 절망감, 권태 등의 발달이 깔려있다. 그렇죠. 앞에 보시면 뭐 거짓 이름과 거짓 주소, 거짓 직업을 다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서로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처럼 뭉쳤다가 헤어지는 모습에서 도시의 삶이 만든 비정함, 절망감, 권태가 깔려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주인공은 자기 지위나 이름을 버렸죠. 안 또는 아저씨, 사내 또는 나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2번 선지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갑자기 화투가 나옵니다. 뭐냐면 아저씨가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헤어져 혼자 주무세요 하다가 그러면 화투라도 칠까요? 이렇게 띵 던지는 말에 불과해요.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절망과 권태를 견디는 의미 없는 놀이의 상징일 뿐이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소설을 알면 좀 더 쉽게 풀었겠죠. 그래서 작품 공부는 항상 곧대곧대. 제가 강조하는 건 하루 3작품만 공부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번. 보기에 밑줄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담은 시조. 이런 것도 여러분 1, 2, 3번 시조가 혹시 나 모르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4번은 뭐예요? 아까 지방직에서도 그대로 나왔죠. 똑같은 시조. 우리 배웠던 시조예요. 답은 4번으로 두둥실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해요. 문제들이 어려운 선지들이 분명히 박혀 있는데 정답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경찰직도 그랬고 서울시도 그래요. 자,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성현들의 경전을 읽고요. 성현의 말, 가르침을 믿어서 딴 생각 없이 간절히 찾으면 얻는 바가 있죠. 성현의 말과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깨달은다 이런 얘기죠. 성현의 가르침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죠. 요거는 이황의 도산 12곡 중에서 고인이라는 건 성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문 수양의 당위성이라는 거죠. 고인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성현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답이 되죠. 아까 이거 뭐 했어요? 연세법 쓰였다 그랬죠? 연세법 물고 가는 거. 그다음에 1번 10년을 가른 칼이라고 시작하는 거는 이순신의 시조예요. 그래서 무인으로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어풀이는 해설지를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구곡 나오면 2의 고산 구곡 가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강호의 겨울이 드니. 이 강호애로 시작하면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예요. 강호의 봄이 드니, 강호의 여름이 드니, 강호의 가을이 드니, 강호의 가을이 드니.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자연을 즐기면서 일을 가능하게 해준 누구한테? 아, 역시 내가 겨울이라서 춥지 아니하는 것도 따뜻한 옷 입는 것도 다 누구 덕분이에요? 역구는 임금님 은혜다라고 하면서 이 자연을 즐기며 사는 것은 임금님 은혜다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어플이나 해설지를 같이 참고해 주세요. 꼭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런 식으로 선지에 등장하는 것들이 나중에 메인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19번. 밑줄 부분이 보기에 기억. 이 문제는 여러분이 조금 어려웠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해요. 시어의 의미나 상징하는 의미 문제는 일단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요령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해요. 밑줄 친 부분이 보기에 기억, 쇠항아리와 의미가 통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라고는 요 시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요 시 안에서 어떻게든 이 세 항아리에서 우리 뭐라 그러지? 그 브레인스토밍 마냥 이 시어가 나한테 연상해주는 이미지를 다 떠올려 보는 거예요. 볼게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이야. 그걸 하늘로 알고 인생을 살았어.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예요? 네가 본 거는 지붕을 다 덮어버리는 쇠항아리야. 딱딱한 쇠항아리야. 그걸 너는 항을이라고 알고 인생을 살았어 라는 거죠. 이건 물론 신동엽 시인이 이 구속과 억압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이긴 한데 이 자체로 시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걸로 한번 볼게요. 최대한 많은 힌트를 떠올려야지 그 선지에서 시어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지붕을 덮었어. 구속됐어. 억압했어. 지붕을 덮었어. 답답해. 지붕을 덮었어. 쇠항아리야. 딱딱해. 차가워. 그걸 하늘로 알았어요. 잘못한 거죠. 거짓이야. 거짓이야. 잘못 알았어. 거짓이야. 이런 얘기예요.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세력, 구속하고 억압하고 답답하고 거짓인 부정적인 시어가 된다까지 가야 돼요. 최대한 많이 연상을 한 다음에 가면은 정답이 1번으로 나와요. 같이 봐요. 조구가 한 번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남의 발코 발에 주워본 적이 없었다. 남의 발톱, 우리 조국을 억압하고 구속하고 답답하게 하고 거짓이고 부정적인 시어가 확실한 거죠. 정답이 1번이에요. 아이고 넘어갔네. 정답 1번이에요. 그럼 2번은 무엇이냐? 아사달과 아사냐가 중립의 철회창 앞에서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자라시니. 신동엽의 껍데기는 갈아요 중에 나오죠. 중립의 철회창은 뭐예요? 우리 휴전선을 얘기하면서 어떤 화합의 장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꽃피는 우리 반도는 남에서 북쪽 끝까지 완충지대. 쿠션 넣는다 이런 얘기죠. 완충지대. 요거는 꽃피는 반도를 다시 가리키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시어가 됩니다. 구속, 억압, 답답, 거짓, 부정적인 시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딱 이건 뭐다라까지 안 가도 돼요. 이렇게 가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어요. 아, 봄이 아픈가? 봄이 발병 났나? 무슨 말이에요? 봄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반대로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봄은 기다림의 대상, 걱정의 대상,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대상, 긍정적인 의미를 갖죠. 얘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만큼 끌어내주시면 정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어의 의미 어려우니까 이런 힌트를 반드시 꼭 채택해서 본인들이 적용을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현행 표준발음법에서 표준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랬죠. X 꼭 칩니다. 1번 물난리 시험에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죠. 경찰인가 서울시에 나온 적이 있어서요. 물난리 난리 뭐예요? 니은 리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니은 리을은 리을 리을로 발음나는 유음화가 앞뒤로 일어나죠. 그래서 요거 유음화 반영된 표준발음 맞고요. 3번 밟는다 강조했죠.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뭐? 여덜, 넓다, 리을이에요. 하지만 비읍으로 발음 나는 경우는 몇 가지? 4가지가 있다. 어떻게? 넙뚱, 글다, 뭐 넓적하다, 넙죽하다. 항상 외웠어요. 넙뚱, 넓적, 넙죽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단어들은 비읍으로 발음 나고 하나 더, 항상 하나 더 뭐였어요? 밟다가 자음 앞에서
밥다가 밥이 자음 앞에서는 비읍으로 발음이 나게 됩니다.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비읍으로 발음이 원래는 났었고 뒤에 오는 니은이랑 파열음이 만나서 비음화가 한 번 더 일어나서 밟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한여름은 한창인이란 뜻의 접두사죠. 그래서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앞말의 받침, 뒷말이 이야요요유라고 시작하면 니은이 첨가되는 한여름, 니은 첨가, 옳은 발음이 되겠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이걸 보시면 변화된 발음을 가지고 어떤 음은 변화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니은이 미음으로 바뀌었죠. 뭐예요? 니은은 치조음인데 미음, 양순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양순음화예요. 요거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양순음화 같은 경우는 비표준 발음인데 우리가 아까 지방직에서 했어요. 자음책에 마누라 어떻게? 보다 뭐라고 불러줘요? 자기, 헐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조음, 위치, 여기는 조음, 방법 이렇게 배웠는데 니은이란 놈이 미음으로 바뀌었어요. 양순음화 됐다 이런 얘기죠. 왜?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양순음화돼. 신문, 조음 위치가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뒤에 있는 미음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오기 귀찮은 거죠. 그래서 신문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건 비표준 발음이에요. 이런 양순음화. 똑같은 것도 뭐냐면 연극의 음화도 비표준 발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너 감기 걸렸냐? 감기라고 하면 어떻게 가야 돼요? 원래는 어디 있어요? 미음. 그죠? 감기 이렇게 가야 돼요. 감기. 조음이 줄었다니면 한참 앞에 갔다가 뒤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이 발음하기 귀찮은 거예요. 편하게 하려고 어떻게 돼? 너 야야야 감기 걸렸냐? 감기 이래가지고 뒤에 오는 발음이랑 편하게 발음하고 싶어서 발음 미음을 해줘야 되는데 연극의 음인 이음을 해주는 거죠. 야, 너 감기 걸렸냐? 감기?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이런 거는 비표준 발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표준 발음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고생하셨어요. 서울시 문제는 이번에 지식형 문학 문제들이 좀 특이해서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수월하고 우리가 문학사 준비 열심히 한 학생들 막 시어 연대 외운 학생들은 굉장히 조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문법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본에 충실했다. 그래서 이론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은 서울시에서 훨씬 점수를 잘 받았을 거고요. 문학 문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기존 유형에서 조금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대비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10월 달에 또 서울시 7급 시험이 있죠. 물론 지방직도 10월 달에 시험이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유형이 또 안 나오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자신이 공부할 때 조금 살을 붙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항상 최고의 공부 소재는 뭐냐면 기출문제예요. 그렇죠? 타직렬 기출문제, 내가 공부하는 시험 기출문제 가리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또 보고 하면 무조건 합격점 맞습니다. 네, 제 말을 꼭 믿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점은 어디? 네, 질문. 그 다음에 제 수업 듣고 공부 잘해갖고 성적 잘 받고 합격한 학생들 빨리빨리 와서 보고해요. 알았죠? 네, 저의 비타민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험 국가직 7급 때 해설 강의 때 그리고 서울시 지방직 7급 때 해설 강의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